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익산시의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중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중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469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 소요 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 3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보관, 소요 비용에 대한 대여 사업자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요비용 산정 기준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부서인 도로관리과로부터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도로법에 따라 적침물로 보고 이동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하여서 이동, 보관, 매각 조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나입니다. 2024년 7월 8일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46호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1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개정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차에 따른 보행 불편 및 보행 사고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근절시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 2항에서도 시장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실행할 후속 조치 및 실질적인 행정 추진이 미흡합니다. 특히 익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 원을 추가한 소요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사용을 알 수 없는
개인이 아닌 대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한 후속 행정 조치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익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 제2조 19조 2에 차로 정의한 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익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추가함은 타당합니다. 또한 현 조례 9조 제2항은 도로법 제74조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 업무 대행 등을 개정안에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 등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인력, 장비, 보관 장소, 예산 확보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나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주차시설 확충 및 업무 대행 검토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이용도 많고 또 문제점도 많은 지점에 아주 적절한 이 조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검토 보고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은 견인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차량, 네, 차량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동형 지금 장치가 그 차량을 운반하는 견인 차로는 운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 차량을 또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장소도 같은 곳을 사용하고. 이제 네, 그러면 네. 이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공무원이 집행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위탁에 주면 그 업체가 네. 통보를 하면 견인을 해갈 수가 있죠. 그 위탁을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견인하고 있는 부분도 위탁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 거. 그러면요. 위탁해서. 예. 네, 그럼 그 이제 그 관행처럼 그 업체에 지금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이게 예를 들자면 그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그 지금 그 견인해야 되는 위치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 뭐 횡단보도라든지 뭐 도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차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아무튼 뭐 사람들이 자기가 본인이 불편하다고 내 집 앞에 이게 놓여져 있을 때 또 그런 신고도 있을 수 있고 접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견인료가 그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한 것인가 이제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전에 만든 데는 지금 우리 19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도로법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을 같이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도로법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회는 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추가로 하면 좋겠다. 지금 수정안에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동의했어요. 네. 그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네. 넣으면 더 정확하다. 거기에 이제 아까 같이 평소에 우리가 주차 딱지를 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무 데서나 막 견인해가라고 해서 견인이 아니고 네.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어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다가 이동형 이동 장치를 갖다 놓으면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다고 내 집 앞에 놓았다고 해서 견인한다? 그건 못 하죠. 그런 것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인적인 그리고 아까 신고들도 2만 원 접수가 될수 부분에 있을 것 대해서 같아요. 네네. 15,000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견인을 업체에다 맡겨서 하려면 최소한도로 한 2만 원 정도는 주어야 그 견인하지 15,000원 주어가지고 견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2만 원 정도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제가 염려가 판단에 되는 맡겨주세요. 것은 이게 견인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위탁을 줘야 되는데 차량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그 2만 원의 금액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왜냐하면은 차량 구입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고 인력도 한 달이면 몇백만 원이 들 텐데 물론 같은 직원을 사용한다고 해도요. 근데 그걸 위탁을 주게 되면 비용을 들여서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위탁 비용을 주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주시도 네. 도로교통법으로 해가지고 다 네. 견인해가요. 그냥 도로교통법 하나 갖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네, 다 견인 다 네, 잘하고 네, 네. 있어요. 제가 네, 또 네, 확인 그러니까- 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군데가 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견인이 되고 있나 그 위탁을 준다는데 그런 위탁을 받은 업체가 제가 업체 대표라고 해도 많으면은 좋겠지만 이제 건수가 많으면은 뭐 비용도 상응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네 아무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익산시에 도로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견인차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나 또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였었거든요.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주신 박종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 우리 개인형 이동 장치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대수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견인을 해서 어디다 놓는 주차 존이라고 하나 그 장소가 또 필요한데 그 장소는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킥보드에 대한 부분이 법제화가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주차 존을 또 마련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인도나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주차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해 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박정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방치 물건이든 어떤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서 한 거든 간에 어떤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까지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건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거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타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천안시에서는 이걸 지금 현재 3월달에 이게 스마트한 주차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렇게 주차존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주차존 설치도 좀 완벽하게 좀 잘해서 이런 위험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까 이제 개인 업체한테 이거를 위탁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개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해석을 또 놓고 봤을 때 물론 그거는 이제 개인 업체가 해결할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가의 차량들을 견인했을 때 견인을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견인 업체가 또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인데 이런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제 추후에 고민할 문제이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 조례 자체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했을 때 해로운 것보다는 이로운 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나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조례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도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조례에 그걸 넣을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또 과거에 이제 또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한번 좀 충분하게 이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다 안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뽑지 않기 위해서 대행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또 충분하게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없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에 주정차 위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견인해서 저기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자동차에다 싣고 다 이동을 합니다. 자기 회사에서도 이동을 하면서 없는 데다 갖다 이렇게 놓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 대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가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집행부는 업무 대행을 할 것인가, 아까 같이 어디에다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러나 업무 대행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이제 더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과에서 그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대행을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분별하게 수거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 부분을 두 개가 다 이렇게 혼용이 되다 보면 이게 노상적 지물인지 아니면 자동차로 봐서 그 도로교통법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부분은 명시돼 있지만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로 단일화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희 입장에서 그 전동 킥보드 부분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점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장치가 마련이 돼가면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저희가 좀 운영을 해가면서 그게 어떤 비용이나 어느 정도 비용이 된다면 대행이든 위탁이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봤을 필요한 때 사항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던 간에 그렇게 지금 과에서 행정에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거기에 이 내용 자체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즉 과장님 생각할 때는 필요성은 있으나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추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 이상에 여기에 만들어질 때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상당히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분이 법제화가 진행이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국회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도 그 법제화 되는 부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늦어지니까 우리 박정대 의원님께서 지금 먼저 이 조례에 담자라고 이제 하신 거거든요. 내가 과장님 답변에 내가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정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법을 어디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상위법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저기를 토론을 통해서 좀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자.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서 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한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아까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규정이나 규칙에다 넣어서 세부 사항을 만들도록 돼 있지 조례에다 세부 사항까지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질문을 정리해 주시고 더 진행될 사항이 있으면 정의를 하고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종결하시겠습니까? 네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네, 이해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촌환력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환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바이오 농정국장은 함나산 산사태 관련 행안부 장관 현장 방문에 따라서 부득이 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환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소길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농촌환력화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농정국 농촌환력화 소관 의안번호 667호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인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상실된 마을 주민들의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건축된 시설이며 2012년부터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였고 수탁받은 시설을 활용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본 재계약 동의안은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하기 위함이며 위탁의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와 제7조입니다. 성당포구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자연 환경 및 주변 관광지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치연금을 통해서 농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 공동체 회복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 8일부터 2027년 11월 7일까지 3년이고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소요 예산은 무상이 되겠습니다. 금강체험관 건립 목적은 4대강 사업으로 농민들의 생업수단인 농지가 상실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제27조, 동조례 제9조에 의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모두 적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주변 인프라 활용을 체계적인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 법인의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7호 성당포구마을 금감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농청 활력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재계약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상실된 마을 주민들의 소득 보존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로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1월 7일 만료 예정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원에 2024년 11월 8일부터 2027년 11월 7일까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계약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당포구 금강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2년 11월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관련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유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부서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위원회의 사업성과평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심의 결과 모두 적합으로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 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그동안 체험관의 민간 위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농가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할 때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중대 위원님. 네, 과장님. 제가 여기에 이제 무상 사용하고 수의 계약을 하죠. 이번에 예예. 재위탁을 하면 이 수의 계약을 하는 목적하고 타당성하고 무상 사용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수의 계약을 하는가? 그 수의계약은 이제 저희가 뭐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아니 그 법은 예.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 왜 여기에다가 금강 이거는- 체험관에다 수의 계약을 예. 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상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자기가 터전을 잃어 가지고 그 상심해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 그래서 이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정부에서 이분들의 상심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그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그 사람들이 그 소득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뭐 입찰 거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감면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말씀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예. 이 금강체험관은 아까 말씀드린 세당 사업으로 쭉쭉쭉 아까 전문의 말씀 예, 예, 하셨잖아.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재계약을 할 때 예, 수의계약을 재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는 나태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 주더라도 예, 예. 입찰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마을에서 대다수 일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캠핑장 하면 마을에다가 수의계약을 그동안 주었어요. 주다 보니까 응당이 뭐 이것은 우리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운영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시 입찰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성과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과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마을에서 그 동안에 한 최근에는 처음에는 그 소득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체험 활동이라든지 숙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창출이 예, 된다. 수익 창출이 돼서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상승이 됐고 그 수익금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을 자치연금도 해서 어르신들한테 연금도 드리고 그런 그다음에 나머지 수익 있다. 예, 잘 알아서 수익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영농 성당포구 마을이 처음에는 경장이 좀 적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수익이 발생이 돼서 예, 연금하고도 관련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위탁 만료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은 네. 위탁 만료가 돼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해야지 타당하다 이런 얘기는 표현하시면 안 돼 과장님이. 예, 우리 의원 전문위원님이 재계약 아니죠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거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용어를 좀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예,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네,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남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안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절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수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 과장 송방섭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상하수 사업단장이 국가 예산 확보에 따라서 기재부 방문 일정으로 대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750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과 용어 정리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수도 급수 신청 시 소유권 등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과 급수 설비의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급수 시설 신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 상수도 급수 조례안 중 안 제2조 41조 중수도 원이자 부담금 개념을 정립하고 수도 계량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급수공사 신청 시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2조, 제16조에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조건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39조에서는 중가상금 부과 징수를 삭제하고 체납으로 인한 급수 정지 해제 수수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오류를 바로잡고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4년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 심사 결과 일부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임의 제출 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서는 개선 사항 없음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0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상수도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등 급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근본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중가상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개정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개정,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의 경우 상수도의 급수공사 신청 시 소유권 등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일반적인 법령 입법리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근본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